2003년 4명의 그림쟁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가 맞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여러 가지로 활발하고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던 활동은 조금씩 의견차가 생기고 결국엔 팀이 해체될 분위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팀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애니와 만화 관련한 동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팀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내용은 오프닝 곡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페피 웹라디오 시즌2 화요일 방송 DJ 도널드와 함께 시작합니다.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Golden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제이슨 무라지의 럭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페피 웹라디오 방송국 제3기 DJ로 함께하게 된 DJ 도널드입니다. 3주 전에 연습방송과 등록 절차를 통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참으로 기쁘고요. 앞서서 페피 웹라디오 방송국을 이끌어주신 DJ 및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DJ 도널드, 그리고 페피 웹라디오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까 했는데 소개는 저희 페피 웹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 DJ 소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아닌가?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조금씩 홍보와 더불어서 내용들이 알차게 착착착 보강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팀 있잖아요. 그 팀은 저희 페피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싱클럽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싱클럽을 올해 2014년 2월까지 이끄셨던 테스님께서 이번 10기 스쿨 제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11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싱클럽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인 행사의 부스 참가와 그리고 친목을 위한 오프 모임 그리고 기타 행사 등을 11년 동안 정말로 많이 계획하고 진행한 실적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싱클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3기 DJ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고 활동 영역들을 봤는데요. 정말 와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제 10기 스쿨 제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번 말하기도 그러니까 스쿨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싱클럽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바로 6.25 전쟁일인데요. 잠시 6.25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모를 정치적인 이념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엔하위키 미러와 위키백과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니까 불필요한 태클과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해드리지 않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전쟁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휴전이라는 것을 먼저 참고하시고요. 6.25 전쟁은 같은 민족이었던 남한과 북한이 60년이 넘도록 둘로 나뉘어져 수많은 이상가족을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한국사 최대의 비극이자 한민족 최대의 동족 상잔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 양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한반도는 국토가 거의 폐허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 도널드의 첫 방송인데 뭔가 교육방송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로 교육방송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작가님이 글을 쓰시진 않았겠죠. 그래도 저희 페피 웹라디오 방송에서는 우리들이 그래도 알아야 되는 상식들 이런 것도 함께 전달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이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애니타임즈 제27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는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어렸을 적 TV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닮고 싶었고 되고 싶었던 꿈을 꾸게 했던 만화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추억의 애니코너 시즌2입니다. 오늘 추억의 애니코너 시즌2에서 소개해드릴 만화는 바로 사이버 포뮬러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2부작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 소개와 더불어 주변 관련 정보를 여러분에게 팍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의 첫 소개 만화가 무엇이 될까라고 했었는데 사이버 포뮬러였네요. 우리나라 국내판으로는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였고 윤대현 씨가 한국판 오프닝을 불러주신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랑 똑같이 윤대현 씨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나이가 그렇죠. 당시 공중파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 기준으로 나이를 보자면 조금 오래 사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포뮬러에 대한 시리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TV판하고 제로, 그리고 사가, 신 이렇게 4개로 알고 있었는데 총 6개였네요. 순서대로 보자면 TV판, 그리고 포뮬러 11, 그리고 제로, 그리고 얼리데이스 리뉴얼, 그리고 사가, 신 이렇게 총 6개 시리즈가 있다고 하네요. 포뮬러 11과 얼리데이스 리뉴얼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처음 사이버 포뮬러가 시작할 때를 보면요, 이 주인공인 카자미 하야토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설계한 사이버 머신 아스라다, 여기서 아스라다는 자동차예요. 이 아스라다를 타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월드 그랑프리에 참가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줄거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마지막 시리즈인 신에서는 주인공이 하야토에서 블리드카가로 바뀌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TV판은 91년에 방영을 시작해서 원래는 약 50화 정도를 제작해서 방영할 예정이었지만 시청률의 부진과 프라모델 등의 관련 상품의 판매 실적 저조로 인해서 37화 완결을 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작품 자체가 인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92년부터는 OVA 시리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간간히 기간을 두고 시리즈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를 보면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중의 캐릭터와 팬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TV판이 방영될 때 주 시청층이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차기 OVA 시리즈에서 보면 작중의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거의 동일해서 내용도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캐릭터 디자인과 그림체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사이버 포뮬러의 엄청난 애청자라서 무려 10번 넘게 TV판을 빼고도 보셨다는데 의외로 인기가 낮았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 대본을 받고 사이버 포뮬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놀라기도 했네요. 아직 사이버 포뮬러를 안 보신 분들이 지금 와서 보신다면 TV판부터 보긴 봐야 하지만 TV판을 보면 그림체가 그 그림체를 보면 이 정도에 안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후 OVA 이후에서는 그림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스러워지는 서비스 장면과 더불어 내용도 좀 더 어른스러워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포뮬러를 기획했던 초기에는 다양한 특수 장비가 달린 슈퍼카를 탄 주인공이 활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기획가는 중간에 수정이 돼서 레이싱 내용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기획 초기 단계의 설정들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아서 주인공이 타는 아스라다 GSX를 타는 TV판 중반까지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에피소드들이 종종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TV판이 방영될 시기가 91년에 만화 속에서는 2015년을 그리고 있으며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는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TV판은 지금에 와서 보실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된다고 작가님이 판단을 해서 스포를 허용한다 하시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2022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블원과 제로에서는 앙케이트에서 남녀의 비가 여자 8 남자 2였으나 사가에서는 반반 그리고 신에서는 거의 팬층이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랄까 정말로 불타오른다 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 팬층이 두터워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 방영에 있어서는 국내 공중파 K본부와 S본부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95년 K본부를 통해서 영광의 레이서라는 명칭으로 방영이 됐고 중간에 한 편이 결방이 되었었는데 이게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방송 중단이 되었었는데 차후에 방영될 때 결방된 부분이 방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샀다고 해요. 이때는 인터넷과 위성 TV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공중파 TV가 아니면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보기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죠. 이후에 98년 S본부에서 더블원, 제로, 사가가 방송이 되었었고 최종 시리즈인 신은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S본부에서 진행된 OVA는 못 봤고 K본부에서 영광의 레이서를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대부분 그때 본 기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포뮬러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캐릭터 소개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도현님의 사이버 포뮬러.
지금 여러분은 애니타임즈 제27화 DJ 도널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인뉴스에서는 지난주 제이님이 사전 예고해 주셨듯이 일본 코미케에 대해서 알아보자를 준비했답니다. 코미케, 코믹마켓을 말하는 것으로서 1975년 만화연구회였던 동인서클 미궁의 주최를 시작으로 첫 개최 인원수는 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 동인지 제작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모인 이들끼리 개최 전날 합숙을 하거나 교류를 쌓아가는 동호회 같은 형식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974년 우주전함 야마토와 그 뒤를 이은 기동전사 건담의 인기로 참가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행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미케는 현재 매년 8월 중순과 12월 말 연 2회를 개최하고 있고, 여름에 열리는 코믹마켓을 나츠코미, 겨울에 열리는 코믹마켓은 후유코미라고 줄여서 부른답니다. 개최 장소는 96년 여름 C50으로부터 도쿄 남동쪽에 위치한 인공성 오다이바 아리아케에 있는 도쿄 빅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2013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렸던 코믹마켓 85가 있습니다. 규모를 알아보면 코믹마켓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관람객 약 110만 명으로 실로 엄청난 규모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현재 코미케의 대표는 3인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이 주체인 코믹마켓 준비에는 이벤트 규모가 커지자 장소 계약 등을 위해서 유한회사 코미켓을 설립해서 운영했고, 주 업무는 카탈로그 제작, 장소 계약 등 일단은 회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준비의 구성원이 모두 무임금으로 일을 하는데, 코미케의 규모에 대해서 일본 세청 직원이 무임금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아서 설명하는데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코믹마켓 입장 자체는 원래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 도쿄 빅사이트의 행사장으로 통하는 입구가 크고 그러면 대략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일이 사람을 세워두고 돈을 받기가 어려워서 코믹마켓 카탈로그라는 책자를 판매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코믹마켓 행사장에 들어갈 때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스 참가, 즉 서클 참가자는 의무 교육 수료 연령인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하며, 일본 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이 서클 참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이 서클 참가자가 선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클 참가로 하는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기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일반 참가 및 서클 참가자를 포함한 엄청난 인원들이 행사장을 찾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주변 편의점은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우와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인뉴스에서 소개드릴 음악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돌 마스터 음악인데, 작가님이 아이돌 마스터의 캐릭터 한 명 한 명 음악을 한 주씩 소개를 하실 생각인 건가 했는데, 대본에는 오늘까지는 아이돌 마스터 음악을 소개하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소개드릴 음악은 아키즈키 리치코의 마니마니입니다. 프로듀서이자 과거 아이돌인 리치코는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18화에서 자신이 프로듀싱하는 류코 코마치 멤버 중 아즈사가 볼거리에 걸리면서 대타를 하게 되면서
시크릿 콘서트에 대신 오르게 되는데요. 아키즈키 리츠코에 대한 팬이라면 아이돌 마스터 10화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크릿 콘서트 당일 엄청나게 긴장한 탓에 뻣뻣하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콘서트에 임하게 되는데 과거부터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을 몰래 콘서트에 초대한 미나세 이오리와 후타미 아미가 뿌띠 피망의 팬클럽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동안 과거 페피 웹라디오 방송을 몇몇 개 듣다가 지난번 페피 행사 홍보 주간 방송 때 나갔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노래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 방송 작가님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아이돌 마스터 아키즈키 리츠코에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돌 마스터의 아키즈키 리츠코의 마니마니였습니다. 오늘 페피 웹라디오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연히 페피 웹라디오 방송국 3기 DJ 모집 글을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연습 기간과 준비 기간 동안 페피 웹라디오 방송이 정말 조금씩 노력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저에게도 그리고 방송국에게도 있는 것을 저와 라디오 구성원들이 모두 아는 만큼 좀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애니타임즈 제27화 방송의 DJ 도널드였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lam dunk. 페피 웹라디오 화요일 방송 애니타임즈는 동인문화행사 페피 정규 코스튬 올마이티, 프로젝트팀 싱클럽 제10기, K온 네이버 팬카페, 네이버 카페 비에레니 연구소, 네이버 카페 소소한 소설, 만화 애니 문화정화 프로젝트 애니큐어,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신을 모시는 곳 네이버 카페, 동인, 코스프레 친목 네이버 카페 파란 날개, 서브컬처 웹진 프리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